자, 저번 시간에 버스까지 했었는데 버스의 개념에서 이제는 좀 더 확장된 억스의 개념을 이제 살펴볼 거야. 억스를 들어가기 전에 중간 과정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룹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들어간 버스의 개념에서 그룹을 거쳐서 그룹 아웃을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따로 외부 출력을 하나 만드는 억스의 과정, 총 2가지 과정을 오늘 되게 음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고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음향에서 흐름 가장 먼저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복습을 하고 갈게요. 빠르게 맨 처음에 3가지로 나눴고 요 3가지에서 인, 믹스 앤 프로세스, 아웃으로 나눴고 여기서 마이크, 콘솔,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이렇게 공부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이 중에서 콘솔과 관련된 과정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중에서 콘솔과 관련된 이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콘솔에서 시그널이 들어올 때 첫 번째로 하는 과정이 뭐였지? 게인. 그렇지, 게인. 아, 좋아요. 이제 빨리빨리 하네. 좋아. 게인 들어왔어. 게인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스트럭처를 거치겠지. 게인 스트럭처에서 뭐 0dB 또는 마이너스 20dB FS에 맞추는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과정 뭘 거치지? 이퀄라이저를 거치지. 이퀄라이저를 거쳐서 콘솔 박스 위에서 아래부터 쭉 흘러 내려오는 과정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페이더로 들어왔고 페이더에서 버스를 통해서 아웃풋까지 연결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메인 아웃, 레프트 라이트에 소리가 출력되는 과정까지.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음향에서 시그널 플로우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신호의 흐름인데 신호가 흘러가는 과정인데 물론 이 과정 사이사이에 되게 디테일하게 뭐 로우 컷을 거치고 여기서 뭘 거치고 뭐 콘솔마다 기계마다 다르고 이제 순서도 콘솔마다 다르고 이제 콘솔에 있는 시그널 플로우 차트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기계마다 다 다르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봤을 때 신호가 흘러가는 그 흐름 중에 대표적인 흐름을 쭉 본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게인, 그다음에 게인에서 EQ 또는 다이나믹 계열 이펙터들 거치고 그 다음에 페이더를 거쳐서 페이더에서 버스로 나가는 과정. 자, 이게 가장 뭐 프리 포스트 억스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가장 아무것도 안 한 기본적인 흐름이 과정인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저 콘솔 사이에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룹이라고 적혀 있어. 그룹이 뭐냐면 이 신호들 중에 내가 모든 신호는 다 보통 메인 아웃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 신호들 중에 뭔가 특별하게 요 신호랑 얘랑 얘랑 따로 묶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야. 따로 한번 묶어보고 싶어. 얘네들만 따로 아웃풋에 모아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따로 모을 수 있는 아웃풋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뭐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버스를 그룹 얘가 1, 2번이라고 치자. 그룹 1, 2번이면 여기에 그룹 1, 2번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야. 버스가. 똑같아. 그냥 버스를 채워서 보내면 돼. 그룹 메인 아웃으로 보내던 버스만 태우는 게 아니라 분신술 같은 걸 시켜서 아까 저번에 버스 태워서 보내는 거 얘기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버스를 태워서 그룹 1, 2번으로 전자를 보내고 얘도 보내고 얘도 이렇게 보내서 5가지 채널 중에 3가지만 묶어서 여기다가 보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선택을 2가지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렇게 보내서 뭐 할 거냐? 보내서 뭐 할 거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얘를 위한 아웃풋이 따로 있어. 아웃풋이라는 건 이제 XLR 순놈 나갈 수 있는 거. 얘를 위한 아웃풋을 통해서
어딘가에 보낼 수 있겠지. 어딘가에 보낼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써. 내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프리랑 포스트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는 보통 안 쓰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얘가 어떻게 콘솔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mix to lr 이렇게 적혀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 그룹 아웃에 묶인 소리를 다시 메인으로 보내겠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서 한번 묶인 소리가 메인으로 들어가서 메인에서 나가겠지. 그럼 뭐야? 이런 짓거리를 왜 해? 왜 굳이 한번 그냥 나가면 될 거를 왜 굳이 한번 묶어?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게. 지금 드럼 소리가 굉장히 신나는데 일단 미드생인 거 치고는 그림을 꽤나 못 그려. 근데 자, 지금 신나는 드럼 소리가 들리는데 이 드럼 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드럼은 보통 8채널 정도 받거든. 그러니까 뭐 킥, 뭐 스네어, 하이햇, 뭐 탐, 하이탐, 로우탐, 플로어탐, 뭐 크러쉬, LR, 오버헤드, LR 뭐 보통 최소 8개에서 그 10개 이상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세팅으로 3개를 받을 수도 있어. 재즈 세팅 같은 경우는 그냥 킥 받고 오버헤드 LR만 받을 수도 있거든. 이런 마이크 3개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채널 3개를 쓴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 왜냐면 내가 8개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3개만 쓸 거야.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보자. 색깔 펜이 오늘도 여전히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색깔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자 자 이렇게 3개가 드럼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보컬 뭐 또는 뭐 피아노 뭐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자 이제 문희가 들어왔어. 아니다. 문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내가 사운드를 맞춰놓겠지. 드럼을 듣고 킥은 좀 요 정도면 되고 뭐 스네어는 조금 작았으면 좋겠고 한 스네어가 한 여기쯤 있고 요 정도로 좀 내리고 페이더를 내린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 하이햇은 뭐 좀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니다 이건 오버헤드구나. 오버헤드 뭐 레프트는 여기 뭐 라이트는 여기 이렇게 해서 맞춰놨어. 근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지금 딱 좋은데 드럼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드럼 소리요? 라고 했는데 뭐 드럼 소리 채널 체계 중에 뭘 내릴 거야? 라고 하면 셋 다 내려야 되잖아. 그들이 말하는 드럼 소리는 각각의 마이크가 아니라 그냥 드럼 소리 통째로 내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내 손가락은 어떻게 돼? 얘네 그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 어떻게? 만약에 드럼 채널이 8개였어. 그럼 8개 손가락 다 콘솔에서 이러고 이걸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한 대로 중간으로 묶은 다음에 이 중간인 그룹에서 내려버리면 얘네들 전체적으로 소리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8개의 채널의 밸런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룹 페이더 가지고 전체적인 소리를 내렸다 키웠다 내렸다 키웠다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룹 페이더는 보통 이런 용도로 많이 써. 그룹은 보통 이제 그룹 아웃을 보내게 되면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얘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에 관한 설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만 이따 할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 아니 근데 메인으로도 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버스로도 소리가 나가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맞아.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에서 얘는 메인 버스로 소리가 안 나가. 그러니까 버스가 8개 있다면 보통 메인을 보내잖아?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룹 버스까지 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룹만 누르고 메인은 빠져주는 거지. 그럼 뭐야? 소리는 딴 데로 안 가고 오로지 그룹으로만 들어가. 그러면 그룹으로 들어간 소리가 어차피 여기 그룹 투 믹스 LR에서
메인으로 나가면서 메인에서 소리가 나가게 되거든. 그러면 오로지 얘에 대한 통제권은 이 친구한테 한번 묶여져 버리는 거지. 이게 그룹의 힘이야. 이거 되게 은근히 편리해. 그래서 뭐 보컬들끼리 묶어놓고 악기들끼리 묶어놓고 그 둘을 전체적으로 보컬끼리 악기끼리 이렇게 해서 둘만 관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룹을 활용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실질적인 컨트롤 면에서 되게 좋다. 아날로그 콘솔에서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들 안 쓰더라고. 이렇게 쓰는 걸.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채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이제 작은 이런 공연이나 작은 예배 성경에서는 뭐 싱어 3명, 피아노 하나 이러면은 굳이 그룹을 쓸 필요까지는 없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여기 고등부만 해도 드럼 마이킹 한 4개, 그다음에 뭐 기타, 피아노 2대, 뭐 기타 하나, 뭐 베이스 하나 이렇게 있고 이것만 해도 솔직히 한 8채널은 되거든. 그다음에 싱어 이렇게 다 쓴다고 하면 8명, 뭐 6명인가 8명까지는 최대한 쓰는데 그러면 둘이 합쳐서 최소 14채널인데 14채널을 내가 혼자서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게 절대적으로 힘들거든. 그래서 최소한 그룹을 2개에서 3개 정도 나눠놓고 그 그룹과 함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만들수록 밸런스라는 게 무너지고 밸런스가 한 번 망가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룹을 통해서 전체적인 걸 먼저 잡고 세부적인 밸런스는 채널을 가서 또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꼭 버스와 함께 그룹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자. 요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룹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로 프리와 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니 근데 왜 여기는 그룹 아웃으로 안 써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맞아 맞는데 쓸 수 있거든. 뭐 굳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메인 스피커 뭐 당연히 갈 거고 얘는 뭐 모니터 스피커에 연결하면 모니터로 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세 채널만 눌러서 얘로 이제 모니터에 보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쓰냐? 라고 했을 때 얘는 포스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포스트냐면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리랑 포스트 개념에 대해서 프리앰프, 포스트 앰프 이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포스트의 뜻이 뭐다? 이후. 그래 맞아. 이후. 이후 나는 들었어. 네, 안 들렸지만 들렸어. 아무튼 포스트. 그래서 얘는 뭐다? 포스트 페이더의 역할이야.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페이더보다 이후에 페이더가 이미 만져진 이후의 소리를 다루기 때문에 페이더에서 뭔가 밸런싱이 돼 있다면 이 밸런싱이 그대로 그룹으로 모니터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왜 안 좋아요? 좋죠. 내가 만져놓은 거 한 번 더 안 만져도 되고 간단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편하지. 나도 포스트 페이더 굉장히 자주 쓰는 편인데 어떤 일이 가끔 발생을 하게 되냐면 포스트 페이더를 쓰게 되면 노래 보는 사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올려달라는 뜻이거든. 아니면 뭐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하다가 모니터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모니터 이 마이크만 따로 올려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메인에서는 이 마이크의 소리가 적당해.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 나는 이 정도 밸런스는 좋은 것 같은데 모니터에서는 작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내가 모니터에서 작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올렸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얘에서는 올라가서 좋아요 오케이 굿굿이라고 나올지언정 메인에서는 이 소리가 빡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나는 듣기 싫으니까 다시 낮춰. 너무 커. 좀 낮추고 싶다. 낮추자. 그럼 낮추자마자 노래를 부르다가 누가 얘기하냐면 안 들려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스트로 모니터가 나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포스트로 모니터가 나가는 거는 웬만하면 지 양을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얘랑
얘랑 분리해서 나갈 수 있어요. 페이더랑 별개로 개인만 가지고 모니터만을 위한 믹스를 따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프리페이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억스의 개념인데 한 1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억스 공부할게요.